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의학과이자 트라이 인포메틱스 대표 김경원입니다. 예,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제 미국에서 연수했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 펠로우십을 하는데 맨 처음에 가리키는 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한테 왜 임상시험을 이렇게 강조하고 하나 봤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게 환자, 특히 암 환자 정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온콜로지스트, 레디올로지스트, 패솔로지스트 이 3자 축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았고요. 그 이후에 아산병원에 와서 이제까지 거의 한 8년, 9년 동안 계속 해온 게 제약회사들의 저희 서비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30개 넘는 회사에 그 C-바인드라고, 이게 요거는 전임상 동물 그 이미징을 이용해서 신약 약효 평가를 해주는 거고, 아산 이미지 매트릭스는 그 임상 이미징을 통해서 신약 약효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한 토탈 하면 한 60개 프로젝트, 개수로는 한 30-40개 제약회사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 그쪽의 수요들을 이제 제가 알게 돼서 이것을 창업으로 만든 게 트라이얼 인포메틱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 매니지먼트 또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는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이거는 각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그 임상시험 대상자죠. 환자를 보면서 그 나타나는 또는 추출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클리닝, 그 다음에 표준화 같은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넘어가고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라이팅과 FDA 식약처 등의 서브미션,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약회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은 저 앞단에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다 페이퍼였죠. 이때는 이제 다기관 임상시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 90년대에는 PC 기반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페덱스 같은 걸로 보내면서 취합하고 이런 시대였고, 그 2000년이 되면서 이제 그 근대 현대 임상시험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 혁신적 기술이 딱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일렉트로닉 데이터 캡처, 즉 그 이제 PC 통신 시대죠. 처음에는 어쨌든 그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로 모은다는 게 저거고요. 2번째가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텍스트 위주 데이터라서 가능했고요. 그때 2004년 자료들인데, 현재까지도 이런 그 EDC의 기본 근간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서버가 클라우드로 바뀌었다는 그 하나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런 EDC 시스템의 근간도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아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DC 시스템, ECRF 시스템을 쓰면은 정말 큰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 취합하는 데 좋고 클리닝하는 데 좋고, 결국 시간과 돈을 이제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됐고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는 이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상 데이터죠. 영상 데이터, CT, MR 데이터 양이 텍스트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또 여기 불을 지핀 게 유전체 데이터입니다. 즉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전체 데이터는 따로 이제 유전체만을 분석하는 다른 서버가 있고, 거기서 결과만을 임상시험 데이터로 보내면은 그 처리가 용이한데, 영상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 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최근에는 환자 유래 데이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자 유래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상과 유전체가 임상시험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캔서에서 정밀 의료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정밀 의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if then입니다.
만약에 무슨 마커가 포지티브면 이 약을 써라. 이게 정밀의료의 가장 근간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if에 해당하는 게 지금은 이제 유전체, 또 예전에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는 병리와 유전체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 거기에 해당하는 마커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제를 쓰는 게 정밀의료인데, 요즘에 수년 전부터 대두되는 게 반응 평가 중에서 특히 초기 반응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주 대두가 되고 있고, 급기야는 작년부터 NCCN 가이드라인에 초기 반응 평가는 굉장히 빨리 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그 유전체, 병리, 저희 영상, 이게 정밀 의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거는 임상시험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FDA에서도 정밀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FDA는 장려합니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 데이터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이제 담보해라라는 그런 목적은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해라라는 건 FDA에서는 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학계와 이런 데서 이렇게 노력으로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요. 특히 온콜로지 분야에 집중해서 프리시전 온콜로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필요한 플랫폼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졌네요. 예, 저희 회사 소개인데, 그 회사는 이제 플랫폼 만드는 게 한 축이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그 제약회사와 CRO의 언맷 니드를 그 좀 조사를 했고, 현재는 그 이제 임상시험에서 이제 데이터가 모이면 중간에 이제 여러 형태로 미팅이 열립니다. 그 세이프티 리뷰 미팅, 아니면 DSMB, 아니면 인터림 어널리시스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면은 이제 여러 의사와 통계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그 판단을 합니다. 로 데이터를 열고 싶으면 이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자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제 사실 여기 뭐 4대 기술이라고 써놨는데 이미 다 있는 기술들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임상시험에 잘 맞게 조합하고 최대한 편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트라이얼 데이터 허브라는 것들이고, 이 안에 그 몇 개의 솔루션, 그러니까 몇 개의 이제 모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임상시험 중간 또는 임상시험이 다 끝나고 이 제약회사 내에 이 온전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남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즉 데이터 엔트리 모듈은 기존의 ECRF, EDC와 연계해서 가는 방향이고, 그 롱텀 아카이브는 이런 영상, 유전체, 병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CD스크라는 그 FDA에서 그 권장하는 이런 하나의 이렇게 터미놀로지, 아니면 데이터 포맷인데 이걸로 다 맞춰주고 그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업 어널리시스나 이제 여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을 일단 갖고 있고, 이미지 트라이얼은 그 이미징 ECRF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 임상시험 중간에 그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는 폼입니다. 사실 이미지라는 말은 붙였지만 다른 것들도 다 되고요. 온코트리얼 보드는 이렇게 취합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 관리하고 시각화를 굉장히 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업과 협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 동시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타임 그 통계 분석이 한편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데이터가 막 쌓일수록 이 통계 부분은 저절로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그 이제 임상시험에는 그렇습니다. 그 셉이라고 이렇게 통계 계획을 이미 딱 짜여져 있는 이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익스플로레이션하는 파트를 좀 지원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배경은 그 전까지는 그 이 데이터 축적되면 그대로 뽑아서 다시 그 사스로 돌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매니저와 그 스태티스션의 노력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동할 때는 임상시험에서 요구되는 그 CD스크 아담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맞춰놨습니다. 이게 여기 키보드가 없어서 제 온라인 시연은 지금 안 되는데 그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리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게 트리트먼트, 패솔로지, 랩, 이미지, 키 이미지, 세이프티라는 옆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X축은 임상시험은 BCC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서 그 비집별로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고, 이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그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고요. 옆에 그 좌측에 이런 것들을 나오면은 이 로 데이터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노믹 패솔로지 리포트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 이런 랩을 요 랩을 누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요거는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연동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피컬하게도 나올 수가 있고, 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오버뷰하는 그 이렇게 스태티스틱스도 제공을 하고요. 이 옆에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어드버스 이벤트, 즉 톡시시티 분야도 제약회사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에 맞게 저희가 이런 구성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그 리스판스에 대해서 워터폴 플랫, 스파이더 플랫, 서바이벌 커브는 기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룹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다 정의해 놓으면은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을 마련을 해놔서 그 이제 저희 커스터머들이 이 질문들을 넣어놓으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이제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잘 그 구슬을 실에 잘 꿰어서 굉장히 먹기 좋게 그 이제 고객들한테 드리는 이런 개념의 플랫폼입니다. 그 리뷰, 메디컬 리뷰를 그 이제 일일이 로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쓰면은 굉장히 줄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거를 쓰면은 아스코 초록이나 그 논문 작성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나파버에서도 이제 비슷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디펜던트 리딩으로 이미지 분석들이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제약회사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메디컬 모니터링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 1상 첫 번째로 시행하는 트라이얼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은 요거는 레디올로지스트가 그 리시스트라는 평가를 해서 여기에는 PD는 질병이 진행됐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제약회사 온콜로지스트들이 와서 이제 면밀히 검사를 하니까 튜머 마커며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환자도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이런 뉴리전,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고 이게 진짜 PD냐 이런 것들이 의의가 제기가 돼서 이 종합적인 모든 거를 보고 결국 이 판독이 이렇게 리리뷰를 거쳐서 바뀌고, 이 질병 진행이 다시 스테이블로, 그러니까 질병 안정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런
그 과정을 항상 거치고요. 요럴 때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잘 디스플레이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 니프티라고 담관한 그 프로젝트이고 유창훈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거고요. 요 영상 데이터 수집은 그 아산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진행을 했고, 이 분석 결과를 이렇게 영상 메디컬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거는 저희 온코트라이얼 보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스코 구현 발표를 통해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가 된 상태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다 쌓이다 보니까는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결국 이게 다 자산이 됩니다. 이 밑에 AA라고 지금 깨져 나온 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원래 써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은 이 C디스크 국제 데이터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려운데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응용하다 보면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이 모순적인데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서 이걸 싹 그 인스톨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자유자재로 이거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모바일로 일단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환자 보고 데이터를 그 애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C디스크에 대해서 저희도 그 몇 년 전까지는 모르고 지난 한 2, 3년간 C디스크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논문도 되고 특허도 되고 상당히 잘 알게 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는 한마디로 제약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계의 그 발전은 눈부십니다. 이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먼 미래는 아니고 가까운 미래, 이게 어떻게 변할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2020년대에는 의료가 개인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 글로벌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원격 의료와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 분산형 임상시험 또는 버추얼 또는 가상 임상시험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로 용어가 통일되는 상태이고요. 이 솔루션을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DA에서도 이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온콜로지에 어떻게 써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넣고 있고, 여기서 키 리모트 어세스먼트라고 이 리모트 클리니컬 비짓, 리모트 랩, 리모트 이미징, 리모트 어드민스트레이션 오브 IP가 이제 약입니다. 리모트 사이트 모니터링, 이 모든 거를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리고 FDA와 구글에서는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그 오픈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이제 내년 9월에 이제 싱가포르로 진출할 계획을 이미 확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이 비대면 가상 임상 시험을 그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병원이 굉장히 많고 인프라가 되게 굉장히 좋아서 이게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 동남아 쪽은 이제 사정이 많이 다르고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모바일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것을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2020년대 그 임상시험의 화두는, 그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제너레이션 데이터를 그대로 임상시험에 활용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리뷰하고 한 번 더 분석하고 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이런 시대라서 메디컬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와 분산형 임상 시험이 이제 화두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